정효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아마 이제 일요일이고 또 오전 일정도 있으시고 또 휴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에서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도 출장을 와서 교민분들을 상대로 병역 의무 관련해서 설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교민분들과 병역제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일단 보시는 것은 목차는 병역제도 전체 일반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교민분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의응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병역제도 개관입니다. 일단 병역제도 개관은 보신 것처럼 의무, 그 다음에 그 의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법적 그 사회적 의의, 그리고 이행 흐름도 일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병역 의무입니다. 먼저 법적인 근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 국방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병역법 제3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헌법과 이 병역법, 이 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몇 번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 병역 의무와 관련돼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국민 개병주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는 그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과 그 제11조의 평등권에 의해서 평등의 원칙에서 병역 부담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은 헌법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다른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처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강한 사회적 요구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화두는 지난 몇 년을 계속 화두는 이제 공정인데 병역 이행과 관련돼서는 정말 굉장히 강한 공정 의무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 흐름도입니다. 보신 것처럼 좀 용어는 좀 어렵지만 뭐 나이 순대로 먼저 보시면 18세, 19세, 그 다음에 37세, 40세 이렇게 돼 있는데요. 18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병역 준비역이라고 해서 이제 군대 갈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병무청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18세 때 그래서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는 18살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나이부터 대부분 모든 것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9살이 되면 병역 판정검사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때 현역으로 갈지 아니면 현역이 아닌 다른 국무로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19세에서 30세 사이에 그 병역 처분이 받은 병역 처분을 가지고서 자기의 병역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병역을 마치게 되면 이제 40세까지 예비군으로 가게 되고요. 40세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제 병역이 종료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시든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45세까지도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다음.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교민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서 요걸 중심으로 앞에다가 이제 빼놨습니다. 다음.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 의무는 부과가 되고 18살 때 이제 명부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병역 의무자들이 어디가 없어지거나 이러면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은 크게 두 부류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외국에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라는 거는 유학이나 이런 것처럼 4년, 5년이 되더라도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전제되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또 한 부류는 그 이민을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나갈 때 이분들이 나갔다는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병무청장에게 이제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외 여행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시는 분들이 되게 사유가 많다 보니까 목적, 허가 대상 범위, 그 제한 사항 등 굉장히 세분화가 돼서 저희가 좀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나가는 거를 병역 의무 이행해야 되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을 하라라는 취지내에서 법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법은 병역법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1960년대에 보면 단기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통 사람들한테 허락이 안 되고 대학생들한테만 이렇게 허락이 될 정도로 되게 엄하게 운영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형 허가제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 허가자와 국외 이주 허가자 이걸 딱 두 분류로 크게 나눕니다. 일반 허가자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돌아온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니고 하여튼 한국에 뭐 잠시 외국에 나가는 거지 돌아온다라는 취지에서 유학생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생은 내가 대학교 학부를 유학한다고 하면 4년 마치고 돌아온다 이 개념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허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귀국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요. 귀국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여권 발급 제한, 행정 제재, 그다음에 이름 공개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가장 강한 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는 저 끝에 있는 여권 발급 제한입니다. 여권 자체를 이제 무효화시키고 여권 발급을 제한시켜서 귀국을 독려하게 되고요.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주자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영주권이나 이런 걸 취득해서 여기 계시는 거고 그럼 생활 근거지가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거나 아니면 외국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37세까지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37세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40세에 저희가 병역의무가 종료된다고 했는데 그 40세는 뭐냐면 예비군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병으로 기준했을 때요. 그러면 이제 밑에 생활 근거지가 30세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징집이나 소집이나 그러니까 병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뭐 군대를 가거나 할 때는 나이가 최대 37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7세까지 연기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 귀국을 뭐 제가 봤을 때 귀국이라고 좀 다른 의미죠. 여기랑 다르지만 영주 귀국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영구적으로 한국에 다시 살겠다 그런 귀국을 하지 않는 이상 군대 문제는 이제 30세까지 연기를 시켜주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그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 1년 중에 6개월 이상 체제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한 7개월을 한국에 살고 미국에 5개월 살면 이거는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내가 한국에 귀국한 거 아니냐 그냥 영구 귀국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돈을 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건 한국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 두 가지는 영주 귀국으로 보고 그때는 의무 부과를 합니다. 네. 좀 이따 질문은 나중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일반 허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일반 허가 같은 경우에는 25세 그러니까 요 밑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요 윗부분에 병역을 미필한 사람들이 25세 이상부터 병역의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옛날에는 18세부터였는데 이게 2007년도 때 25세로 바뀌게 됐고 그 취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그 남자의 80%가 저 나이 때 대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이유로 연기가 돼 있으니까 같이 그에 맞춰가지고 24세까지는 연기를 하니 어차피 군대를 안 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국외형 허가도 25세부터 받게 하자라고 해서 25세로 법이 바뀐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외형 허가 신청을 저쪽 보시면 지방병무청이나 재외공간에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재외공간이 왜 들어가냐면요. 25세부터 병역 허가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24살에 나가서 25세가 지나서도 외국에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25세에 나가서 허가를 받고 나가서 26세 때 이제 25세 말에 돌아야 되는데 내가 사정이 생겨서 26세 때까지도 외국에 머무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국내로 들어오지 말고 재외공간을 통해서 그 제출하는 취지고요. 재외공간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그 병무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병무청을 활용하거나 재외공간을 활용하면 되시고요. 저기 누리집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저희가 여기 혹시 누리집이라고 의견을 혹시 사용을 하나요? 우리 교민분들도요? 용어 처음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 용어를 좀 바꿀까 하다가 했는데 저게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어 국어로 이제 다 바꾸라고 해가지고 저게 홈페이지 있던 홈페이지 누리집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바꾸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누리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병무청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저 신청을 하면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 빨간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게 이주자도 마찬가지인데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24세 이전에 나간 친구들은 25세가 되는 그 나이 때 1월 15일까지, 그리고 국외 체제 중인 사람은 이미 나가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나가서 있는 사람은 허가 기간 끝나기 15일 전에 이제 좀 밑에 있는 것처럼 병무청 홈페이지가 됐든 제1공관을 통해서 허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25세가 되는 해가 뭐냐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이 나이가 저희는 병역법의 나이 계산이 아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 나이도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올해 빼기 출생연도,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24살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럼 빼기 2000년 하면 24살인 거고요. 이 친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다 24살로 저는 병역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만 나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국 나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까 일반 허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내용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범위 내에 귀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유학을 내가 4년을 받았다. 그럼 내가 빨리 해서 뭐 3년 6개월 만에 받았다. 그러면 귀국을 하고 군대를 간다. 병역을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 보면 많이 나가는 케이스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나가는 케이스는 이민자가 아니면 단기 여행이라고 해서요. 1회 뭐 6개월 범위 내에, 그러니까 1년 중에 나갈 때 처음 6개월 범위 내에 나가고요. 최대 합쳐서 2년, 그리고 나이는 27살 전까지. 그리고 유학 같은 경우는 학교별 제한 연령이라고 있거든요. 그 연령 범위에서 뭐 플러스 1년 정도를 해주는데, 저건 쉽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살에 들어가서 24살에 이제 보통 4년간 받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언어도 다르고 학제도 다르고 하니까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하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24살이면 대학교 학부면 24살이면 25살, 뭐 대학원생이 26살이면 27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고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29세까지인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30세 되는 그 나이 때 6월 달까지만 학위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그 30세 6월 말까지로 또 연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나 기타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은데요. 요 연수 같은 숫자가 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기타 사유라는 건 뭐냐면 뭐 원래는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아팠는데 그게 뭐 외국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든지 외국에 친인척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일 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 3개월 범위 내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국외 이주 허가입니다. 이주 허가는 아까와 다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1공관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병무청에 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무조건 제1공관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정말 이주자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제1공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제1공관 갔다가 지방병무청에서 확인해서 의무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 그러면 국외 이주 허가는 아까랑 다르게요. 허가 목적별로 뭐 아까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국외 이주 허가는 무조건 37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세가 되는 1월 1일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시근로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전시의 근로에 동원된다는 거고요. 한국이 전쟁이 안 난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입역 의무나 소집 의무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주를 받는 사람들은, 이주 허가를 받는 사람들은 본인 영주권을 땄거나 부모님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복수국적이거나 이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 영주권을 따고 이 사람이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거주 기간을 못 맞추면 영주권 신규취득이라는 이유로 한 3년만 일단 해주고,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국내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3년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상황을 봐서 30세까지 다시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부모와 동거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 보통 이민을 가기 때문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민을 가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갔고 부모님이 다 이주를 했고 그런 부모님들과 이렇게 일정 기간 3년 동안 5년 이상 거주했고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부모님이 뭐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5년 이상 계속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부모님과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모님과 5년 이상 거주라는 거는 이제 기간으로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주재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그분들의 일이니까 이건 이주로 저희가 보지를 않고요. 그냥 정말 순수 목적으로 이주라는 취지로 타당한 게 추측이 될 만한 분들만 이렇게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의무자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둘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 또는 모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비슷한 규정입니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5년 이상 거주했거나 아니면 혼자서 10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외 이주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세까지 연장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연기를 해주는데 그게 취소되는 케이스는 요 세 부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으로 내가 완전히 살겠다. 요 취지를 그 실제로 의도를 보여줬거나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추측될 만한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영주귀국 신고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건 당연히 뭐 한국에 왔으니까 의무를 부과하게 되고요. 두 번째, 1년 내 통틀어서 6개월 이상,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2달 중에 7개월, 8개월, 뭐 6개월 이상을 살게 되면 이거는 한국이 오히려 거주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계산법 중에서 6개월의 그 계산하는 방법 중에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윤리적인 차원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신 본인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가 한국에서 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직계 좀비속의 장래, 혼인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취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그 일자들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운동하는 운동 경기에 이 사람이 선수로서 뭐 온다든지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스포츠 배경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취업했을 때 이 취업은 얼마냐? 2달입니다. 1년 기간 중 2달 이상을 만약에 국내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유예를 줍니다. 한 번은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유예를 주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되 그게 아니면 국외 허가를 다시 취소시키고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제한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뭐냐면 군대 안 가겠다고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외국도 못 나가게 해야 되겠죠. 국내에서도 도망가는 것도 안 되니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탈영을 했는데 군복무 중이거나 사회공무원들이 이탈했다. 그럼 당연히 제한을 하겠죠. 국외 허가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도 위반한 사람이 전력 있는 사람도 저희가 당연히 해주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 체제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국외영을 또 내게 되면 영주권을 얻고서 다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제한하게 되고요. 나머지 뭐 5번째, 6번째도 비슷한 케이스로 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좀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누리집에 공개되고, 그러니까 누리집이라는 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여권 반납이나 효력성실, 여권 발급 제한이 있고요. 또 계속 이제 37세까지 병역 의무부가 대상자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재국민 2세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외 이주자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 일부 이제 그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쉽게 해서 국외에 출생했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했고 또 17살이 될 때까지 본인과 부모가 모두 국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뭐 복수국적자이거나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살아도 저희가 장기 체제를 하더라도 크게 의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정 기간은 3년인데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문화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재국민 2세라는 특별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친구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세 이후에 통상 3년간 국내 체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신 것처럼 여기 계속 국외 거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계속의 의미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3년이라면 중학교 3년을 내가
한번 공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1년 중에서 통틀어서 90일 이내, 굉장히 그러니까 친지 방문이나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계속 거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다만 이 재금 이세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이건 좀 비슷하죠. 첫 번째 영주귀국 신고는 당연히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재금 이세는 본인과 부모가 모두 다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게 되면 재금 이세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 기간이 3년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재금 이세라는 지위는 취소를 합니다. 다만 그 취소가 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국외 이주자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주자 중에 일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요건이 사라지게 되면 일단은 일반 이주자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에 계속 다시 살고 있다라고 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를 여전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오른쪽 카테고리에 있는 것처럼 일반 국외 이주로 관리 전환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반 국외 이주자가 다시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체제하거나 아니면 영리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의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음. 모국 수학생 제도입니다. 이거 의무자분들이 좀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는 또 이주자 부모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이제 한국에 이제 뭐 보시면 뭐 친인척들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이제 부모님들이 권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했더니 뭐 한국에 대한 문화도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게 이 모국 수학생 제도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외 이주자에 한정이 되고요. 국외 이주 자격으로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 모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교육기관, 뭐 대학이 됐든 대학원이 됐든 이런 데 왔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국 수학이 가능한 기간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 24살까지 하면 25살까지 1년을 더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년을 더한 건 아까 유학생과 같은 이유인데요. 한국어를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언어 배우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해주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들이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요. 공부하는 동안에 의무 부과를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게 공부가 끝나고 났을 때까지 여전히 계속 있으면 그때 이제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공부하는 기간 중에 영주귀국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때는 영리활동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활동을 한다든지 공부한다는 이유로 들어와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배우자까지 있는 분들이 만약에 국내에 계속 들어와 있고 또 이런 분들이 1년에 6개월 이상을 체제한다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그때는 의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났으니까 졸업 후에는 뭐 일반 의무자랑 똑같이 졸업하고 나서 1년에 6개월 이상 만약에 체제하게 되면 의무를 저희가 부과합니다. 다음. 병역 의무자 여건 발급입니다. 다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여건 체계가 이렇게 1년 단수 여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단수 여건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의무를 충분히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단수 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일회용 여건입니다. 한번 이제 외국에 나갈 때 여건을 발급받으면 한 번밖에 못 쓰는 일회용 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건을 받으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여건을 받고 나갔다가 여건이 취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25살이 되면 그때는 여건을 받으려고 했을 때 국외여행 허가를 먼저 받고 오라는 인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도 개선이 되면서 좀 완화가 되면서 일반 이제 병역을 미필한 사람한테도 25세가 돼도 복수 여건을 줘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무자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뭐냐면 내가 여건 유효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여건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의무는 안 받아도 되는 거,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혼동이 돼서 저희가 요새는 이걸 좀 많이 강조해서 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유효요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이주자분들도 아마 똑같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보신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허가 필요한 사람과 허가가 불효한 사람인데 허가 필요한 사람들만 보시면 가장 간단한 게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 요구요. 그리고 국외 이주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허가가 필요하다. 복수 요건이 만약에 만료가 되든 아니든 일단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